안녕하세요. 곰나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지만 그걸 포기하고 캐나다 영주권을 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캐나다에 처음 들어온 게 2017년 8월이고요. 그때는 캐나다 워홀로 들어왔고 토론토에 처음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최근 2021년 11월에 밴쿠버에서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영주권자 신분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캐나다에 와서 한 4년 동안 살아보니까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더라고요. 일단 의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빠르고, 그리고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일 처리도 캐나다는 느린 편인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빠르고 좀 더 정확성도 높아요. 또 아시다시피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긴장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언어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가족도 한국에 있고 친구들도 여기서 사귄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된 더 친한 친구들도 한국에 많다 보니까 여러모로 따졌을 때 한국에서 사는 게 저한테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랑 남편이 캐나다에서 좀 더 거주를 하기를 선택을 했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제 몸값, 제 가치를 좀 더 올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일단 저는 직업이 3D 애니메이터거든요. 그래서 이 3D 애니메이션 산업은 한국보다 캐나다랑 미국의 기회의 폭이 훨씬 넓어요. 한국에서는 자본력이 있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그리고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좀 양질의 극장판 프로젝트를 참여하기가 꽤 어렵고 그런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에 비해서 캐나다나 미국은 자본력이 빵빵한 회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더 많은 기회의 장인 것이죠. 저는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실력도 높이고 저의 가치도 많이 높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캐나다에 거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는 결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제가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가장 큰 이유는 비자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처음에 토론토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을 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 워킹 홀리데이가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일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방법은 제가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회사를 찾아서 거기에 고용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몬트리올에 있는 시네사이트 회사에 취직을 했고 또 주로 이동을 해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시네사이트에서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밴쿠버에 있는 소니라는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서 또 주로 이동해서 현재 밴쿠버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직업 특성상 프로젝트별 단기 계약이 많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계약이 끝나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나 이번에 연장이 되는 거야? 나 비자도 또 발급해 주는 거야? 하고 매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회사에서 연장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다른 회사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회사만 지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토론토에 살다가 몬트리올 이동했다가 현재 밴쿠버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사에 대해서 약간 좀 지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더 이상 이동하는 것도 싫어가지고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영주권을 따야겠다라는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연장을 해줄지 말지는 결국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남들보다 잘 해야 된다는 압박을 항상 느끼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회사 생활을 엄청 즐기면서 했거든요. 솔직히 캐나다보다 야근도 훨씬 많이 했고 야근 수당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뭐 옆에 남편이 있어서 든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생활은 좀 더 긴장하고 좀 덜 재미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잘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주권이 있다고 해도 계약 연장 여부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영주권이 있으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실업자가 됐을 때, 여기서는 실업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뿐만 아니라 내 계약이 끝난 상태, 그것도 레이오프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뭐 6개월 계약이 끝나서 쉬고 있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워크퍼밋이 있으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워크퍼밋이 끝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그 비자의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1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실업자가 되어도 좀 더 마음적으로는 안정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제가 그럴 뻔 했는데 지금 신넘버 때문에 아직도 제가 실업급여를 아직 못 받고 있어요. 진짜 부들부들. EI에서 일을 안 하는 것 같아. 이건 또 제가 또 다른 영상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EI가 일을 안 하는 건지 뭐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빡쳐 있는지. 여긴가 어디에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좋은 점이 아까 말했지만 회사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꼭 그 비자를 서포트 해주는 회사만 찾아서 일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어느 회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옛날에 50%의 회사에만 똑똑똑 했다면 지금은 모든 회사에 똑똑똑 저 좀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의 폭도 많아졌다.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 또 부수적으로 좋은 점이 많은데요. 뭐냐면 일단 워크퍼밋 비자를 새로 받을 때마다 내 신넘버도 새로 받아야 되고 원래 신넘버는 바뀌진 않지만 거기도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제 비자 유효기간에 맞춰서 신넘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를 새로 받으면 신넘버도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에서 헬스카드 같은 게 있잖아요. 여기는 MSP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가서 또 연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부수적으로 자잘자잘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주권을 따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비자만 2번인가 3번 연장을 했거든요. 한 번은 워킹 홀리데이로 왔으니까 처음 신넘버랑 헬스카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내 사이트에 가서 한번 비자를 받아서 똑같은 행동을 했고 시내 사이트에서 비자 연장을 또 받아서 또 신넘버랑 헬스카드를 업데이트했고 연장을 했고 이제 밴쿠버에 넘어와서 신넘버랑 또 헬스카드를 재발급 받았어요. 이렇게 저는 한 4번을 연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산화를 많이 해서 지금은 직접 가지 않아도 되지만 온라인으로 다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불과 1년 전만 해도 다 직접 방문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회사를 다니는데 시간 빼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또 그럼 회사 시간 빼면 또 뒤에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참 불편하고 귀찮았었는데 영주권을 따고 나서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아마 제가 하진 않았지만 이 영주권 카드도 5년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연장을 했을 때 뭐 C는 다시 신청을 하는지 뭐 연장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해봐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영주권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솔직히 어느 나라에 살던 장단점이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는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저는
저의 능력과 저의 가치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좀 더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면서 좀 좋은 회사에 다니면서 좋은 프로젝트 참여를 하고 실력을 높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간은 캐나다에 더 있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렸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을 하여서 영주권을 신청해서 최근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영주권이 답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재 내가 어떤 가치관을 두고 있는지, 현재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하고 최선인 건지 그걸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부차적으로 따르는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캐나다에서 뭐 이상한 범죄 같은 것도 살짝 경험도 해보고 현재 이 아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캐나다 생활의 단점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그 정도의 단점은 솔직히 한국에 살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불편함은 제가 감수할 수가 있어서 또 캐나다 생활에 현재 저는 아주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행복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늘 불행한 것도 아니니까 우리 모두 파이팅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보람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내가 행복하게 보내보아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비자 아니면 캐나다 생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그거를 다 취합을 해서 또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 안녕.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